여러분, 뉴욕의 중심지 맨하튼. 그 한가운데 자리한 센트럴파크의 디자인이 남북으로 다르다는 거 아셨나요? 남쪽은 인공정원, 북쪽은 야생숲과 같다고 하네요. 두 명의 디자이너가 만든 이 공원이 어쩌다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게 된 걸까요? 뉴욕에 사는 여우는 모처럼 날씨도 풀렸겠다. 센트럴파크에가 자전거를 탑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매번 작게만 코스를 돌다가 이번에 용기 내어 공원을 가로질러 봤는데요. 분명 같은 공원인데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그 느낌 맞습니다. 센트럴파크는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라는 조경가와 캘버트 복스라는 건축가 두 사람이 함께 설계했는데요. 재밌게도 공원 남쪽과 북쪽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먼저 남쪽 구역. 여기는 인공적으로 꾸민 요소들이 많습니다. 인공호수 더 레이크, 작은 연못, 넓은 잔디밭 쉽매도, 미로 같은 숲길 램블까지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복잡하고 다채로운 공간을 만든 거죠. 반대로 북쪽 구역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파른 언덕, 울창한 숲, 바위 노두, 작은 개천과 연못들이 연결돼 마치 도심 속 작은 야생에 들어온 듯 합니다. 북쪽은 최대한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단순하고 목가적인 풍경을 강조한 겁니다. 왜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까요? 옴스테드와 복스는 센트럴파크가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람들이 모여 활발히 즐길 수 있는 공간, 다른 한쪽은 고요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대비를 준 거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흥미로운 디테일들이 숨어 있어요. 먼저 동선체계. 공원은 보행자, 승마객, 마차, 그리고 동서로 지나가는 차량까지 5가지 길이 서로 교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원을 걷다 보면 차가 달리는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이유는 옴스테드와 복스가 횡단보도를 지면 아래로 파묻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이미 차량과 보행자 동선 분리를 구현한 셈이죠. 또 다리와 아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목재, 석재, 벽돌, 주철 등 다양한 소재로 50여 개의 교량이 지어졌는데요. 모두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설계해 다리 자체도 하나의 풍경이 되게 했습니다. 동선 체계의 안전성과 매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지요. 그리고 공원 중심의 몰과 베데스다 테라스, 센트럴파크에서 유일하게 정형적인 공간인데요. 네 줄로 심어진 느릅나무 사이로 걷다 보면 끝에는 분수와 함께 웅장한 테라스가 펼쳐집니다. 특히 베데스다 분수 위에 세워진 물의 천사 조각상은 당시 여성 조각가 엠마 스테빈스의 작품으로 건강과 순수, 평화의 상징이었죠. 공원을 거닐다 보면 커다란 바위가 덩그러니 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놓인 게 아니라 17,000년 전 빙하가 밀고 내려왔다가 그대로 남긴 흔적이에요. 거대한 표적이라고 불리죠. 이 바위들까지도 경고나 설계의 일부로 활용됐습니다. 또한 공원을 둘러싼 20개의 문은 시민계층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예술가문, 농부문, 어린이문, 여성문, 누구나 공원의 주인이라는 상징입니다. 또한 나무들은 공원의 품격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져 다양한 수목이 배치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참나무도 있답니다. 정리하면 남쪽은 다채롭고 인공적인 공간, 북쪽은 자연 그대로의 공간. 센트럴파크는 올림픽공원의 2배가 넘는데요. 그 안에 담긴 세세한 설계와 디테일은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센트럴파크에 오신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남쪽부터 북쪽까지 꼭 다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센트럴파크 하나로 다양한 분위기의 인생샷도 여럿 건져보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뉴요커 K입니다.